안녕하세요. 저는 사려 깊은 수다의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 저의 이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려 깊은 그런 수다를 떨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한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우리 뭐 매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 안에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억이나 어떤 사건들은 내 삶을 굉장히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아주 절대적인 렌즈가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든지, 좀 왜곡해서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고, 그만큼 이제 이렇게 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자연스럽게요, 그 사건과 내가 조금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기억이나 어떤 힘들었던 일들,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나의 어깨를 막 짓누른다면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나를 보면서 또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그 짐을 좀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가 좀 더 깊이, 또 그리고 아주 성숙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Once Upon a Time 이러면 정말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이렇게 이렇게 듣고 싶어 하게 돼요. 또 옛날에,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옛날에.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 옛날 얘기해 주세요. 언니 오빠들이 전부 모여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언제나 하는 말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지금도 할머니, 또 입담 좋으신 동네 어른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술술술 하시는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도 이렇게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떤 동네였대. 근데 그때 그 동네 굉장히 어려웠대더라. 그래서 무슨 사람이 굶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또 무슨 처자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물 소개도 하고 배경 설명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랬대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의식의 흐름 수법도 아니고 굉장히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툭툭 던져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서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맥락 같은 거는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툭 던지고, 그 다음엔 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 채팅방 같은 데 보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 간에 묵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다를 떨을 때도 내가 너무 오래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떨 때는 그냥 안부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의 형편이나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1시간을 하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무례해요. 첫째로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는 서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 내가 요즘 요사이 전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누군가를 욕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나를 발견하신다면 그건 좋은 힌트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내 삶에 어떤 소화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아낸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서로 내가 하고 내가 듣고,
또 듣는 사람을 한번 보고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거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볼 때 그 거울을 좀 찬찬히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을 이렇게 할 때 그 거울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녀들한테나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만해. 이제 그거 정말 뭐 몇 번만 더 하면 100번이겠어. 이런 얘기들 하죠. 그때는 내가 지금 특히 이 내러티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마치 무슨 고장난 LP판처럼 계속 그 부분을 돌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깊이 내가 그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나로 하여금 자꾸 이 얘기를 하게 하는가를 이렇게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좀 멈추세요. 멈출 수 없으면 사인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더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굉장히 디프레션이 걸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더 심해지면은 이제 정말 좀 그 신경증 같이 그렇게 이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분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나를, 미안하지만 너가 수업이 없는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미안하지만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그냥 쓰레기통이 좀 되어줄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자기 속 얘기를 잘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에 옆에 탄 사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5시간, 6시간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실은 다시 볼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는 상대가 비행기에 탄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연결될 게 없기 때문에 뭐 들어도 별로 바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할 때 거울 앞에서 나를 들어주는 사람을 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걸 좀 물어보세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것처럼 거울아 네가 듣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어때?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네가 지금 조금 옵세스했나 보다. 너가 지금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좀 인텐시브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다 끝났어 나 집에 간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듣는 사람이 조금 편하게 그 거울 깨지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조금 듣는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 간추려줘야 돼요. 아까 옛날 이야기하는 식으로 정황은 요 정도, 이 컨텍스트를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듣다가 막 머리가 아파요. 또 너무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러고 나서 막 자기 상황에 있는 전문 용어를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막 풀어가면 듣는 사람은 그것도 굉장히 멀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듣는 사람이 조금 갑자기 뭐 컵잔을 만진다든지 시계를 이렇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벌써 소통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테크닉이 없는 거구나. 내가 좀 눈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눈치채서 좀 가만히 좀 스톱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어떤 뭐랄까요, 약점 그런 것도 좀 알게 되는데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잠깐 멈칫하거나 이런 듯한 표정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듣다가 좀 이거는 뭐예요? 또 시작이구나 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맨날 자기 아들 자랑 혹은 아들 걱정, 이 요즘 세상에 살면서 자식 걱정을 안 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그 얘기, 혹은 입만 열면 내가 나름대로 나다, 나는 나름대로 좀 잘났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분은, 그런 얘기가 조금 딱 나올 때 내 안에는 벌써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게 거짓 녹음된 소리처럼 팍 튀어나오고요. 되게 듣는 사람은 이런 약간 지친 얼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눈치채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뭐 나는 뭐 한대면 쫙 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조금 그 허풍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린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쵸? 그렇지만 그런 게 벌써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랑 자주 이야기를 섞는 그런 사람들이 표정이 벌써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걸 얼른 눈치채시고 그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좀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굉장히 거북한가 보구나.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진의 같은 거 있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그건 아닌데 나에게 어떤 면이 그런 느낌을 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자기가 뭐 이렇게 인타이틀 된 거 있잖아요. 그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게 많은데 미국도 그래요. 내가 하버드 나왔다 이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사람들을 듣는 사람이 지치게 해요. 그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다가도 또 나오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분명하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은 내가 뭐 떡볶이 장사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떡볶이라는 말에 막 신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내가 이렇게 격앙된다고 그렇게 느끼시면 내가 이걸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혹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분 이렇게 잘려졌던 어떤 생각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내 안에서 이렇게 명료하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는 항상 자기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꼭 한번 다시 봐야겠구나. 또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정말 그게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울컥 눈물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이상하다. 나 슬프지 않은데 왜 울었지 내가? 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벌써 어딘가 블랙홀처럼 내 말만 자꾸 한다든지 별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핵심이 없이 자꾸 흘러갈 때 듣는 사람이 지쳐하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좀 생각을 나한테 말해줄래? 이렇게 조금 피드백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얘기 말고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내 안에 깊이 있어서 누구에게 또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엑스트라 차지 하시지 그랬어요. 이 정도로 누군가에게 처음 어떤 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영혼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왜 얘기를 못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기 안에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어떤 그 상황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또 굉장히 그게 무리한 것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내거나 또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최소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자극으로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경험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과 너무 다를 때, 또 자기의 경험이 너무 수치스러울 때, 이럴 때 우린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이제 권하는 방법은요.
언어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저희 미국에 저는 살고 있으니까요. 그 교포분들한테는 그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든 이야기들은 한번 영어로 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언어는 내 모국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상처, 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서툰 이야기, 내가 잘 안 쓰는 언어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림이나 뭐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안에서 그 자기가 정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 그 30일 피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 세계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피정을 하는데 한 그 선교사 분이 그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도 보면은 그분은 울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한 얼굴로 그냥 앉아 있고 나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전부 괜찮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분은 매일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이상하게 매일매일 그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새가 어떻다, 새가 참 자유로워 보인다, 새가 멋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또 그 선교사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자기가 그 너무 갇혔다는 느낌,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는 이제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예, 선교사니까 그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완전히 뭐 쉬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제 그런 모든 우리가 인생에 겪는 모든 그 슬픔에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아직 내가 이름 지어주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봄으로써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것, 알아채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내 이야기를 그 들어주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또 그 내가 오늘 이렇게 그 막 어지러운 이야기였다는 거, 또 그 너무나 감정이 오늘은 참 많이 올라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럼 친구들에게 조금 들어준 사람에게 오늘은 내가 좀 그랬어. 그런데도 들어줘서 참 고맙다, 야.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정말 그래요. 무슨 수다에 법이 있나요? 하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이 그 대화 중에 사실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울로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또 서로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